서울의 한 유흥가 키스방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놀란 남성이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학교 근처에 있으면 안 될 키스방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7만 곳이 넘게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유흥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키스방이라는 신종 퇴폐업소가 무더기 적발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전 세계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숨겨진 아주 잡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다소 은밀하고 어수선하고 자극적이지만 호기심 가득한 그들의 세계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히든 잡쇼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문을 여세요. 여보세요. 문을 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 많이 진행해 봤지만 오늘 또 이 팝캐스트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처음 이런 걸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떨리는 거 그런 거 없고요. 졸라 떨릴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멋지게 한번 아주 낱낱이 구석구석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게스트가 오늘 계시는데요. 게스트분부터 먼저 잠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호칭을 김박사라고 하겠습니다. 예. 본명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있나요?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예. 그럼 김박사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일을 하시죠? 현재는 타업종에서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네, 이따 자세한 얘기를 좀 이따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김 박사님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입니다. 목소리 안 나오는데. 신사동에서 공부하고 있는 스님입니다. 네, 생긴 거는 약간 예전에 우리 그 조춘 선배님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 좀 있어요. 헤어스타일은 완전히 똑같고요. 네. 집안입니다. 네, 우리 김 박사님 옆에 스님 한 분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제 옆에는 여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평댁입니다. 양평에 살아서 양평댁이죠? 네. 네. 파주에 살았으면 파죽댁이고요. 네. 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방에서 뭘 하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남녀노소 게임의 열풍으로 몰았던 바로 그 PC방. 지금도 가면 아주 그냥 버글버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거 맞습니다. 키스방, 안마방, 대딸방, 이미지방, 패티시방, 립다방. 내가 모르는 것도 있네. 그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바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바로 김 박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밤문화의 아주 화려한 세계에 한번 빠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경제 활성화를 주름 담는 이 마이다스의 손, 각종 방방방, 이상한 잡방들을 다 만든 이 창시자의 원조 마스터, 오늘의 김 박사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 박사보다는 방 박사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호칭이나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방 박사 호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빵박사, 빵빵빵.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외모가 처음 뵈는데 굉장히 그냥 아주 노멀해요. 다 이렇습니다. 다 그래요. 예. 노멀. 네. 노멀이 뭐예요? 노멀이. 자,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먼저 궁금해 하실 게, 물론 지금 이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여자분들, 남자분들, 남녀노소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처음으로 생겼던 그 방이 무슨 방이죠? 대딸방. 대딸방이요. 근데 저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대딸방이라는 그 호칭이 그 전에 하면 다방도 있고. 다방. 많이 있겠지만 이런 이제 아가씨가 직접적인 유사성 행위를 해주는 곳은 대딸방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그 뜻은 뭔가요? 제가 알고 있는 대딸방은 대신 딸딸이 쳐주는 방, 아니면은 대학생이 딸딸이 쳐주는 방,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 근데 어떤 게 맞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학생이 딸딸이 쳐주는 방 해서 시작이 된 건데
일반 사람들은 대신으로 이제 하면서 두 가지 의미가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그럼 같아요. 저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대학생이 대신 딸딸이 쳐주는 방. 괜찮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뭐 대학생이 티나 뭐 할매가 치나 뭐 치는 건 똑같지 뭐. 아닌가? 손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예, 할머니가 치면 안 가죠. 눈 감고 하면 되지 뭐. 거기서 아니죠. 뭐하러 돈 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대딸방이라는 개념이 네. 그 사람 얼굴이 안 나오고 손만 나와서 쳐주는 방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안 가보셨습니까, 스님? 전 절에 있으니까. 말이 되네요. 저도 일단 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전 새벽 4시 이후에 종치고 가야 되니까.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예. 대딸방이라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불법 행위죠. 예. 유사성행위. 유사성행위. 예. 성행위와 유사하다 해서 유사성행위.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은 전부 다 불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요. 불법. 어떻게 우리 양평댁은 대딸방 가보셨나요? 아니요. 안 가보셨어요? 네. 얘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저. 여자들이 대딸방 갈 이유는 없겠죠. 그저 없죠. 전혀 없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어떤 게 있을까? 여러 가지 방들이 있잖아요. 대딸방이 있고. 그다음 또 어떤 방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는데요. 뭐 네. 이름이야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고 대딸방 일단 이제 뭐 딸딸이를 쳐주는 방에서 대딸방이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미지방이랑 패티시방이랑 같은 곳입니다. 패티시 클럽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거기는 뭐 특정 부위에 성적 쾌락을 느끼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시는 패티시방이 있고 아니 구체적으로 그 궁금한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는 겁니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준다기보다 그러니까 오시는 손님들이 뭐 여성의 발을 애무하고 한다든가 뭐 스타킹을 찢는 걸 좋아한다든가 아니 돈을 내고 여자 발을 빨아줘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돈을 내고. 예. 지금 이제 반응이 네. 어이없는 반응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일반 여성분을 만나서 혹은 남들 앞에서 그런 성향을 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그곳에 그러니까 패티시방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변태적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성적 취향이 약간 특이하신 분들.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그건 진짜 돈 주고 해야 되겠네. 여성의 구두를 핥는다든가 뭐 스타킹을 찢는다든가 뭐 등등의. 근데 누구나 패티시즘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나 갖고 있진 않죠. 아니 누구나 있습니다. 뭐 100%라고는 자신할 수 없지만 나도 지금 확 빨고 싶은데 발을. 느낌 얘기 딱 들으니까 일로 와. 말을 못할 뿐이지 성적 취향은 누구나 숨기고 있는 게 다 있다. 그러면은 그게 수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위가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하는 게 좋다. 이런 아니 딴 방송에서 하더라고. 다 돼요. 아까 얘기했는데. 완전 좋아하시네. 저는 이게 빨개지셨네.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괜찮습니다. 알아서 편집해주세요. 여성의 성기를 빠는 게 좋다. 거기 가서 할 수 없죠. 그런 거는. 그런 거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나는 성향이다. 이제 성향을 거기선 존중해주는 편인데 나는 성향이 그거다라고 우기는 분들 뭐 성향도 없으면서. 근데 갑자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패티시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정해질 수가 없겠네. 정해져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져는 있지만 예. 이 옵션이란 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옵션이 손님이 원한다. 근데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 추가. 가보셨구만. 난 가보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바로 하셔? 제가 머리가 비상해요.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게 있는데요. 뭐 골든 샤워라고 해서 여성의 소변을 받아 먹는 행위 그런 거 할 때마다 추가 요금이 소변을 받아서 드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럼요. 와 형 먹지 마. 짜증나 갑자기. 그 사람 섭외 좀 해주세요. 소변 받아 먹는 사람. 한번 얼굴 좀 보고 싶어.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은데. 진짜 극소수의 분들이겠지요. 그런 분들께서. 극소수일 수 있지만요. 이제 일반적으로 변태라고 취급하고 하기 때문에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아서 그분들이 더 숨는 건데 상당수 많습니다. 대려 이 패티시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지 않는 업소가 많아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면은 우리 공중 화장실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다 받아 먹으면 되니까요. 그죠.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게 맞는데 그래서 공중 화장실인가? 공중에서 받아 먹어야 되니까? 아닌가? 스님 생각이 오늘. 근데 양평댁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자로서 네. 그 여성의 그 소변을 막 받아서 먹고 씻고 막 이런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 취향은 아닌데 네 취향은 그럴 아니겠지. 수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네. 진짜로. 너 이상하다 너. 진심으로. 그러면은 양평댁 같은 경우에는 남자랑 같이 성행위를 하다가 어떤 사랑하는 남자가 갑자기 그런 패티시적인 성향으로서 네. 얼굴에 침을 뱉거나 갑자기 네. 얼굴에 소변을 막 뿌리거나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저같이 뭐 씨. 헤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모르겠네 또. 접근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첫날 밤에 뭐 똥 싸달라고 그래서 헤어졌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시작하자마자 보자마자 뭐 얼굴에 오줌 싸고 똥 싸고 이러면 아까 말씀하신 침 뱉는 행위는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것도 용어는 스핏이라고 하는데 많이 해요? 예, 침 뱉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되게 기분 나쁘다.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스핏, 그다음에 스팽킹. 스팽킹은 이 때리는 거죠. 스팽킹, 그다음에 놀이타는 놀이터? 이제 미성년자들하고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 앳돼 보이는 어린 친구들하고의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상식을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포르노의 종류가 쫙 있습니다. 예. 포르노의 저랑 종류. 다른 공부를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 포르노의 종류별로 이렇게 쫙 나와 그죠. 있는데. 포르노 분류만 해도 한 100여 종이 되니까. 그렇죠. 그 중에 그래요? 패티시가 있어요. 스타킹을 찢는 행위, 뭐 묶어놓고 하는 행위, 예, 맞습니다. 이런 행위들. 그 학원 어디서 공부합니까? 패티시방에서는 이제 SM적인 어디서 플레이를 하냐고요?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스님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죠. 지금 있죠. 하고 있나요? 예. 주로 서울 쪽에 많은 거예요? 아니면 뭐 전국에 다? 서울이 많고 서울이 많고. 서울에 많다고 해봐야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는 10개 미만이에요. 10개 미만. 그리고 뭐 각 지방마다도 한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방 같은 경우도 패티싱방하고 예, 똑같은 비슷한 곳이에요. 거죠. 예. 립다방은 뽀뽀만 예. 하는 건가요? 립다방은 이제 뽀뽀만 하고 키스하는 곳은 키스방이고 예. 립다방이라는 곳은 이제 그것도 그냥 립다방, 립카페라고 불리는 곳인데 립이 입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BJ를 해주고 BJ가 이제 블로우잡에서 사카시를 이쪽에서는 BJ라고 용어를 BJ가 블로우잡. 블로우잡. 예, 그러니까 여자가 뭐 여자 남자가 혀로 애무하는 걸 다 빨아들이는 걸 블로우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뭐 전화로 손님들이 문의할 때나 사카시 돼요 이렇게는 안 물어보니까 BJ라고 블로우잡 약자로 BJ로 다 처음 들어보는데. BJ로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립다방은 입으로 시작해서 입의 사정까지 입사까지 마무리되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온 방 중에 하나입니다. 립다방이.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 미아리나 청량리 이런 쪽 단속이 심해져서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아직도 지금 많이 영등포도 아직 그대로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잖아요. 많이, 예. 용산 쪽은 다 근데 없어졌고. 이제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거의 다 이런 쪽으로 많이 그럼요. 오셨구나. 예. 그 외에도 이제 20살만 되면 요즘은 뭐 면접 전화를 받다 보면 대부분이 20살에서 면접을 봅니까? 네, 그럼요. 면접 봐서 이제 아가씨들 뽑는 거니까. 면접의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일단 외모겠죠. 아무래도 외모가 제일 중요하죠. 예. 저런 건 검사 안 하나요? 보건증 뭐 이런 것도? 그런 거는 일체 없어요. 예. 이제 그거는 룸이나 일종 업소에서만 보건증을 만들지 이쪽에서는 뭐 보건증 이런 건 전혀. 왜냐면 여기는 보건증이 필요 없는 게 직접적인 뭐 성행위를 하거나 뭐 이런 에이즈 걸릴 우려는 없기 때문에 주로 가그린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원래 또 하다 보면 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안에서. 그죠. 근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보건증을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불법인지라 뭐. 사업자도 없이 하는데요, 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립다방 그다음에 또 다른 게 또 더 있을까요? 뭐
방이라는 건 뭐 사업자로 어차피 안 나는 부분이고 사람들이 다 갖다 붙이는 건데 귀청소방도 있고, 예, 뭐 귀청소방도 있고 뭐 코스프레 방도 있고. 코스프레. 예, 다 방이야 갖다 붙이는 건데 이제 크게는 가장 큰 세 가지 방이라고 하면 키스를 해주는 키스방, 딸딸이를 쳐주는 대딸방, 그리고 입으로 해주는 입사방 이렇게 세 가지 하고 이제 아까 패티시방. 근데 패티시방도 결국 목적은 딸딸이를 마무리를 해주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본에서 많이 들어온 예, 것들 맞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예. 스님 한 말씀 해보시죠. 일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시래요. 아 그래요. 예. 그 일본 쪽도 불교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걔들은 사입이죠. 사입. 걔들은 무조건 사입이지. 뭘 해도 사입이지. 우리 스님께서는 만약에 자기가 네. 여러 가지 지금 방이 있는데 네.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저는 다 가봐야죠. 이걸 한 군데 갈 게 아니야 이게. 네. 이게 가서 어째 하는 걸 다 봐야지. 그죠? 그럼요. 대딸방은 뭐 오래됐으니까 예. 제일 먼저 가야 되겠지. 아주 노멀하게 먼저 대딸 해놓고 이제 그 기본적인 걸 느껴놓고 이제 딴 데 가서 느껴봐야죠.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된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말씀? 업그레이드보다도 이렇게 그런 쪽 일을 지금까지 계속 종사를 해 오셨잖아요, 오랫동안. 예. 남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와가지고 예. 특이한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 많죠. 엄청나게 많죠. 남자가 대신 쳐주는 사람이 있나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찾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 또 이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 그런 경우는 또 일반 분들이 모이는 다른 곳이 또 있고, 곳이 이태원에 있겠지. 있고 특이한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가게에서 일하는 분들은 여자분들인데 남자분이 이제 CD라고 하거든요. 크로스 드레싱이라고 해가지고 옷을 여자복을 입고 와서 화장까지 다 하고 와서 새벽 2시에 키는 한 180이 넘는데 힐에다가 화장하고 오셔가지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남자분이 찾아왔고 남자를 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갑자기 이 말 하니까 옛날 생각나는데 옛날 얘기 안 해도 돼요? 해요. 어릴 때 시골에서 술을 이빨 먹고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그 여간발이라 그러죠. 떡치러 간 거야 이제. 친구. 여기서 여관발이는 여관에서 전화를 해서 여자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아가씨가 있는 집이래. 애가 온대. 이야, 애가 온다 그러면 되나? 그 친구랑 하도 좋다길래 이제 한 잔 먹고 술값은 내가 내고 지가 떡값은 지가 내기로 해서 간 거야. 갔어. 갔는데 방을 이제 이 방 저 방 갔는데 안 와. 왜 안 오냐고 막 옆에 친구한테 막 그때 삐삐 막 치고 이랬는데 드디어 똑똑똑 왔어요. 아줌마야. 짜증 확 나는 거지. 됐어요 그냥. 됐어 그냥. 웬만하면 하지 그냥. 됐어요 아줌마. 갔어.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옆방가 발로 막 찼지. 야, 이 새끼야 아가씨 올라온다며 이 새끼야. 야 임마 있어봐라 나도 아직 안 올라왔다 올라올 게다. 나는 왔다 갔다고 이 새끼야. 있어봐라 내 아줌마 아니까 내가 아가씨 다시 올리라 그럴게. 진짜제 있었어요. 똑똑똑 왔어. 그 아줌마가 또 왔어? 잠시만요. 교복을 입고 온 거예요. 교복이야. 그 아줌마가 교복. 역시. 아까 내려간 아줌마가 교복 입고 올라온 거야. 그거 다 알아. 형. 그게 아니고 다 추리가 되는. 진짜 있었던 일인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스님 되기 전인 얘기죠? 스님 된 거는 며칠 안 됐어요. 그래요. 근데 오해하시겠어요? 진짜 스님들이 들었어요. 진짜 스님 아니에요. 맞아요. 사우나 가도 항상 어디서 공부하냐고 막 물어요. 좋은 데서 공부한다 그러지. 자, 저는 예전에는 그 유리방이라는 곳을 한번 술 먹고 가본 적이 있어요. 예. 너무 궁금해서.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유리방이라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도대체 저기가 뭐 하는 데일까? 너무 궁금을 해서 갔습니다. 얼마입니까? 이게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유리가 있어요. 저 있네. 저런 유리가, 이런 유리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돼요. 저 4명 있네. 일단. 한 10cm 되는 틈이 있습니다. 뭔 센치요? 10cm. 10? 예. 요렇게 틈이 있고요. 예. 제가 여기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지금 우리 스튜디오 밖에 우리 PD님 계시는데 저 정도 거리에 여자가
다른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예.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여자랑 얘기를 해요. 얘기해보세요. 아, 여기 뭐 하는데요? 떡 치는데요.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유리방이래요. 대화를 하는 거랍니다. 앉아서 대화를 했어요. 앞으로 다가가서.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성행위를 부추기는 거예요. 여기선 할 수 없고, 예, 어디까지 어떻게 뭘 원합니까? 나가서 만나시죠. 예, 이런 거라고요. 1시간에 2만 원이랍니다. 제가 한 10분 얘기하다가 나와서 아줌마한테 되게 화를 냈죠. 예,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그러니까 2만 원을 환불을 받고, 그러고 그냥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른 데는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유리방 마음에 든 여자가 없었네. 누가요? 유리박 안에 유리밖에. 아니요. 아무리 마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런 구조 자체가 저는 솔직히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예. 뭐 그냥 뭐 하려면 하든가 말란 말든가 이것도 그것도 아니고 남자의 교묘한 심리를 자극을 해서 끌어들여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래. 다 남자 심리 이용하는 거야. 형은 정말 좋아하게 생겼는데 형이 아니라니까 이상한 거지. 뭔 소리 하십니까, 선생님?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궁금한 것들이 좀 있는데, 이 가격 있잖아요, 가격. 예. 우리 중요하지.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올 가격을 굉장히 잘 맞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렇죠. 예. 현찰 안마는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있잖아요. 예. 전국을 가도 예. 예, 다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대딸방이라는 같은 경우도 이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가격은. 보통 안마방 같은 경우에는 예. 기본적으로 일반 이제 18만 원. 그치 대부분 근데 요즘은 이제 좀 올라서 지금 강남 23만 원. 예. 올랐어요. 강남권은 이제 그럼요. 22만 원이 평균가고요. 현찰 저는 가본 21만 적이 원. 없어가지고. 예. 22만 원 선이라고 하면 이제 대딸방이나 지금 아까 패티시방 뭐 이런 데는 기준이 7만 원 기준 보시면 됩니다. 7만 원. 1시간 기준 7만 원. 그리고 립다방은 4만 원,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사이.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시간 타임이 15분이에요. 15분. 예. 나머지는 1시간에 7만 원. 시간 또 애매하네. 또 15분 뭐요? 할 거면 하고 말고 말지. 뭐 15분을 애매하잖아. 기분 좋으면은 뭐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싼 맛에 간다고 보면 되겠죠, 뭐. 말이 좀 그렇다. 싼 맛은 뭐예요? 아니, 맞습니다. 싼 맛에 어차피 가는 싸간 거고. 거니까 싼 맛에 가는 거죠. 싼 맛에 가는 곳이 맞아요. 맞네. 그죠. 그러면은 우리 방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 일을 하신 지가? 지금 제가 이 일을 한 지는 한 9년 9년 정도 됐고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안 하시고 예. 다른 일 하고 계시고. 예. 어떻게 이 영업을 하시면서 예. 돈은 좀 버셨어요? 벌었죠. 아, 돈 좀 벌었어요. 예. 궁금하네. 얼마나 버셨을까? 한참 이제 끝자락에는 제가 이 일을 그만둔 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끝자락에는 이제 법규가 생기면서 단속도 심해지고 법이 강화되면서 벌금도 세지고 예.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할 당시로 한 4년 5년 때까지는 이 법이 애매한 거예요. 유사성행이라고 딱 단정 짓기가. 패티시방 같은 경우는 제가 할 때는 발로 이제 풋잡이라고 해가지고 손으로 해주는 핸플이라고 하거든요. 핸드플레이. 손으로 해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뭐 사카시를 BJ라고 하고 딸딸이를 뭐 거기 딸딸이 돼요 이렇게 안 물어보니까 핸플이라고 또 이쪽 사람들은 다 핸플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핸플방. 예. 핸드플레이라고 해서. 그래서 핸플로 할 때는 핸플방은 유사성행위로 이제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판례도 있었는데 풋잡이라고 해서 발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리 근육 이빨 생기니까. 발로 해주는 발을 좋아하는 남자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니 발로 그러니까 일단은 예. 발로 했건 뭐 겨드랑이에 끼고 해주건 뭐 손으로 등으로 해주건 뭐 간에 예. 사정을 하게 되면은 유사 성행위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지금은. 예. 근데 그때는 발로 해주는 것처럼 지금 이제 MC분처럼 경찰분들도 웃어요. 진짜 그게 되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만약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했을 때 그 이제 손님 분들은 이제 자기 성향을 얘기를 하겠죠. 뭐 저는 발로 해야만 되고. 근데 그분들은 정말 여자의 성기 따위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여자의 발로만 해야 발기가 되고 사정을 할 수 있는
그럼 저 찜질방 가면은 여자들 발만 보고 다니겠다 이러고. 맞아요. 정말. 진짜로? 그럼요. 발을 보려고 찜질방을 가고 수영장을 가고 그리고 발 매니아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발 사진 하면 여자 연예인들 발 사진 뭐만 공유하는 카페나 블로그들도 엄청 많습니다. 네. 가장 패티시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서로 그나마 좀 인정시하는 곳이 발이에요. 발. 네, 발을 인정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여자 손발을 많이 보는 편이라 네, 저도 중학교 때 여자의 발을 많이 봤었습니다. 난 불 끄고 해가지고 나 다 안 보는데. 심지어는 아무리 외모가 이쁘고 괜찮아도 네. 발이 못생겼고 손이 못생겼고 이러면은 12시 지나면 다 똑같은데 솔직히. 여자분들도 물론 성향이 다 있겠지만 양평댁은 남자 손, 발 뭐 이런 거 좀 보나요? 저는 비율을 봐요. 뭔 비율을? 비율가 뭐예요? 손가락 길이? 아니 몸 전체적인 비율. 어떤 비율? 팔등신 같은 뭐 그런 등신 비율. 같은 소리 네. 하고 있네. 뭘 등신이야. 저는 비율을 좀 예를 많이 봐요. 들어서 여덟 개를 나눠? 아무튼 그 비율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크든 작든. 남자 발가락 빨아본 적 있어요? 네. 야! 이쁘면 또 그렇게 되죠. 그런 성향들이 다 있으시구나. 아니 뭐 일반적이네.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보신 척 하시는 거죠? 들어 그냥 뭘 빨기는. 저는요 발가락에 무좀이 있어가지고요. 더더. 아니 쌀거나 뭐. 거꾸로 여자 발을 애무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특이하신 분들이네. 그래서 돈 많이 버셨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법규가 애매하고 단속이 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창기에 다 이런 업들을 다 거의 제가 항상 처음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뭐 웬만한 회사원들 1년 연봉을 한 달도 채 안 돼서 버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가게 하나당 가게를 여러 군데 했었고 하루에 한 몇십 개 받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가게 하나당 한 100개씩은 대신 100명 딸딸이 쳐주는 정도. 놈이 100명 정도 하루에. 예. 100명도 그 아가씨가 인기 좋은 아가씨가 있을 때 하루에 뭐 5개면 5개, 8개면 8개.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명 외에도 더 많은 분들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팔뚝 뭐 장난 아니겠는데 여자애들도. 하루에 뭐 몇십 다 요령으로 하지 막 이렇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뭐 빨리 싸우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찾아요. 그렇구나. 그래도 팔은 굵어질 것 같네. 자 그러면은 남녀노소 여자는 아니겠지만 예. 진짜 많을 거 아니에요. 예. 10대부터 시작해서 예, 맞습니다. 제 생각인데 한 7, 80대 있습니다. 분들도 오실 것 같은데. 7, 80대 분들은 뭐 립다방이나 뎁달방 이런 데는 안 오시고 패티시 클럽에는 많이 옵니다. 7, 80도 서나요? 그럼요. 이제 그분들은 패티시 방에 오는 이유가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딸딸이를 받고 사정을 하러 오는 것보다 패티시 방에서만 와야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하러 오세요. 아까 말씀하실 때 SM적인 요소로 스팽킹 이제 맞으러 오신다던가 정말 그분들 오시면 돈 내고 맞으러 오는 거야? 예. 뭐 1시간에 7만 원이라고 치면 2시간 14만 원 내고 14만 원 동안 맞다가 피 터져서 가시는 거예요. 연고를 끝나면 다 발라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연고를 발라주시고 이제 발라드리고 그게 다 살이 아물면 그때 또 오세요 그분들. 네. 절에 오지 씨발. 때리고 밥도 주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난 너무 쇼킹한데요 진짜. 그죠. 그거는? 이제 뭐 그쪽에 대해서 디테일한 얘기를 하면 정말 다양한 손님들이 오고요. 뭐 옛날 얘기긴 한데 10대 때부터 프로게이머 굉장히 유명한 프로게이머인데 10대 때부터 저희 가게를 왔던 친구도 있고 뭐 운동선수분들 현역인 운동선수분들도 많이 오시고 연예인들도 가끔 모자 푹 눌러 쓰고 오시고 근데 이분들이 뭐 뎁달방 립다방 이런 데보다 보통 패티시 클럽을 많이 오세요. 네, 작곡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세요 새벽에. 유명한 작곡가들. 작곡하다가 이 곡이 생각이 안 떠오르면 맞으러 오는구나. 그분도 유명한 작곡가인데 저랑 방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 입으로 말씀을 하시기 작곡가는 대부분 또라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부러 사귀고 헤어지고 가사 쓰려고 곡 쓰려고. 근데 뭐 자기도 곡 쓰다 답답하면 오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도 성향이 있으셨던 거죠. 내가 좀 아는데 재색 곡자들이 스타킹을 좋아하셨어요. 재색.
비둘기색 제색. 스타킹. 제일 흔한 게 제색 아니요 스타킹 중에 양손 때 그래 안 그래? 검정 스타킹 뭐 재색을 잘 신진 않죠. 재색을 찾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는 분들이죠. 제색을 찾으면 예. 특이하다 진짜.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또 짚어보자면은 여러 방들 있잖아요. 예, 예. 이 방들은 누가 만든 겁니까 도대체? 방의 명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시스템이나 시스템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이 일본이 스타트고 일본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맞게 약간씩 변질이 되는구나. 그죠. 이제. 이제 들어온다기보다 저 같은 이런 업을 했던 분들은 이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사업 아이템이. 뭐 키스방도 이제 법규를 피해서 나온 거거든요. 딸딸이를 치면 걸리지만 키스를 하는 건 지금도 안 걸려요. 키스만 하는 건. 근데 키스를 아까도 이제 귀청소방, 키스방 이렇게 바뀌는 게 사업자 형태를 바꾸는 시기죠. 말이 귀청소방, 키스방이지만 실제로는 안에서 유사성행위나 뭐 아까 말씀하신 유리방인데 밖에 나가서 떡을 치자든가 이런 거. 근데 이제 조사를 받을 때도 형사분들이나 검찰분들도 키스만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끝에는 유사성행위가 됐든 직접적인 성행위가 됐든 이뤄지는 걸 알고. 유사성행위가 그에 걸리면은 법적으로 굉장히 큰 범죄인가요?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법이에요. 유사성행위라는 법이. 방과선 안 걸렸어요? 예? 단속 안 맞았어요? 아니 많이 맞아봤죠 저는. 엄청 많이 맞아봤고 뭐 벌금도 많이 맞았겠네. 예, 제가 있는 건에서는 경찰분들의 얼굴을 다 알 정도로 많이 맞아봤고 유사성행위가 지금 옛날에는 발로 하거나 아까도 얘기 드렸다 말하는데 발로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단속이 애매한 거예요. 스타킹 좋아해갖고 스타킹에다가 막 얼굴 비비다 혼자 딸딸이 치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그 손님들은 이제 그걸 처벌하기가 애매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유사성행위다 판례가 생기고 계속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키스방이 생기고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 뭐 PC방이 금연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자를 PC방으로 내는 게 아니고 흡연방으로 사업자를 내서 1,000원에 1시간 흡연할 수 있고 PC 1시간 무료.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가는 거죠. 법을. 근데 그것도 또 이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또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판례가 생기니까 지금은 결국은 한 방에서 여자가 앞에만 있고 남자가 혼자 아무런 터치도 없이 딸딸이를 쳐서 사정만 해도 걸려요. 지금은. 사정을 도왔다는 의미로. 너무 가지각종의 이런 방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결국 우리나라 법이 애매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이런 방들은 다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거죠. 다 걸리는데 다 하고 있다는 거지. 그죠. 예.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외국을 참 많이 다닙니다. 동남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여행 문화 중에 안 좋은 게 꼭 외국 나가면 여자 있는 데 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동남아도 여자 있는 술집이나 이런 거 가려고 해도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정해진 데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우리 스튜디오에서 지금 걸어서 나가서 5분 정도면은 어디 가서 성행위를 할 수 있을걸요? 그럼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5분이 아니고 걸어서 한 2, 3분만 가도 안마, 뭐 이발소, 뭐 별의별 군데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이 섹스라는 성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1등 같아요. 1등.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습니다. 공창제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공창제가 뭔가요? 쉽게 말해서 창녀촌 합법화. 합법화로 특구를 주는 거죠. 특구. 그것도 공창제라는 말인가요, 그게? 예, 공창제도가 있어야. 예.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많이 말들이 많은데 이제 특구를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국 나가면 어디 한 군데에서 밀집된 지역이 있잖아요. 저희도 뭐 창녀라고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유흥업에 종사하는 아가씨들이 인정되는 특구를 지정해주고 세금을 많이 내게 한다든가 어차피 하지 마시오 보지 마시오 이러면 사람들은 더 하고 싶거든요. 그런 창녀촌이 없어지면서 더 숨어서 요즘은 주택가고 오피스텔이고 없는 곳이 없으니까요. 더 숨어서 이거는 더 바퀴벌레보다도 더 번식률이 강한 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언제부터 이게 인간의 본능이고 그죠.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우리 저 방 박사님한테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좀 청결하고 어떻게 하면 또 어디가 좋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일단 뭐 어떤 것부터 대답을 드려야 되죠? 아니 근데 입으로만 뭘 하든지 뭘 하더라도 그 성병이나 그런 게 옮길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있잖아요. 구강염이라서 예. 헤라피스라는 예. 게 있는데 구강염이 있어요. 그래서 왜 입술에 포진 예. 생기는 거 있죠? 여자들 뭐 이런 거. 근데 뭐 우리나라가 아닌가 전 세계인가 남성의 69%인가 예. 남녀가 다 갖고 있대요. 그래요? 저는 없습니다. 69%가. 나도 없어요. 근데 없으면 그건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예. 면역력이 있어서 그게 안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성병으로 취급을 해요. 헤라피스도.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여성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엄마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아기들 어렸을 때 모유 주거나 뭐 뜨거운 음식 입으로 이제 호호하고 아니면 호구 입에다 넣었다가 이렇게 식혀서 먹여주잖아요. 그 어린 꼬맹이들은 그냥 아기 때부터 구강염 헤라피스를 안고 가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기기 전에 이미 걸려버리는 거죠. 예. 대부분이 피곤해서 뭐 포진 생겼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평생 나을 수가 없고 현재로서는 그냥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다가 피곤하면 그 성병이 다시 재발하는 겁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 심한 경우에는 이제 여성 음부에도 예, 포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더럽죠 보기. 이게 딴 얘기 합시다. 뭐 더럽다, 구글링이나 진짜. 이런 데 해보시면 한번 보시면 그건 어디? 정말 어디? 구글에 구글링 한번 뭐 그걸 치면 그게 나와요? 나올걸요? 아마 구글인데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 같은 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립다방에서는 네. 가장 많이 손님들이 컴플레인을 거는 게 입으로 발기를 시키고 네. 거기는 뭐 대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가자마자 입으로 발기를 시키고 사정 직전에 입으로 받아주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가씨들이 보통 하루에 10명 이상의 손님을 한단 말이에요. 끝나봐야 뱉고 이제 가글링 하고 이제 간혹 양치를 하는 경우인데 매 타임 양치를 할 수 없으니까 가글을 많이 하는데요. 여성분들도 그걸 하면 편도염에 많이 걸리고 그리고 남성분들도 혹시나 이제 거기에서 해서 요도염이나 헤라피스나 이런 게 옮을 수 있죠. 그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그런 데 가게 됐다. 예. 그러면 피치 콘돔 못할 사정으로 가지 않지요. 거기를 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 아니에요. 그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로 가시는 경우가 우리는 단체로 갈 때도 있죠. 그죠. 뭐 예. 술 한잔 남자들끼리 술 한잔 먹고 예. 뭐 나는 안 간다 해도 3명이 와 너 뭔데 안 가라고 같이 가자 그러지. 분위기 타서 갈 수 있죠. 근데 립다방 같은 경우에는 그 콘돔을 그러니까 지금 가는 곳은 다 콘돔이 필요 없는 업소예요. 성행위를 하지 않고 손으로나 입으로 해서 그 아가씨들은 빨리 싸서 내보내야 하는 곳인데 누가 거기 콘돔을 끼고 손으로 하면서 옮길 수 있는 건 없죠. 거의 없죠. 손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뭐 됩니다. 주부습진 같은 거 옮을래요? 손으로는 거의 없어요.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기 때문에 손으로 해도 문제가 되긴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으로만 한다고 하면 나라에서 인정을 해도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거기 오시는 분들 보면 안 그런 분들도 많은데 일반적으로 외모가 안 되시거나 좀 사회성이 없어 보이는 분들 있죠. 네. 좀 소극적이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새끼들. 그분들 7만 원 주고 아가씨 못 꼬셔요. 절대. 뭐 절대는 없겠지만 아니 그럼 밥값이 더 들 것이고 7만 원 주면 여자 꼬셔요? 그러면은 또 뭐냐면 그 대딸방이나 립스방 이런 데 가면은 자기가 여자를 초이스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뭐다지? 없어요. 그게 지랄이야. 있긴 있는데요. 다시 아니요. 다시밖에 없잖아. 아 그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가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에도 제 얘기를 듣고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호기심에. 그러면 거기서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뚜벅이로 왔구나. 근데 이제 이쪽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그 가게에 누가 이쁘고 이런 것들은 그 가게마다 홈페이지나 카페가 다 있습니다. 누가 인기녀고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 이쁜 여자인지 이제 아침 오픈 시간 9시 10시면 오픈 시간 그때부터 예약 전화를 받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예약을 하고 가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이쁜 아가씨를 볼 수가 없고 일반 사람들은 아까 가셨듯이 갔을 때 그냥 인기 없는 아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좋죠. 근데 이쪽을 다니는 분들은 뭐 연예인급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이쁘고 괜찮은 친구들만
골라서 보고 다니죠. 걔들은 비쌀 거 아니야 또. 똑같은 가격이에요. 진짜로? 똑같은 가격인데 아침에 그 예약 전화를 참여하려면 하루에 보통 아가씨가 1시간에 한 타임이라고 치면은 많이 해봐야 6타임 정도, 8시간 정도를 하면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6명, 7명 안에 들라고 아침에 예약 전쟁이 정말 예약 전쟁이 치열해요. 정말 그 친구 하나 때문에. 업주를 알아야 되구만.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네가 하나 차려. 형 저는 법에 접촉되는 짓은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스님한테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자 닥치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전국 방방곡곡에 예. 방방곡곡의 방방 속에 계시는 종사하는 분들이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짐작으로. 방만. 방만. 뭐 룸이나 이런 유흥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고 방만. 떡집만. 대략 대략 우리 저 방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졸라 많다. 요래 정리합시다. 졸라 많다. 최소한 그냥 즉흥적인 생각인데요. 업주로만 실장이고 이런 거 떠서 업주로만 해도 5,000명, 10,000명은 되지 않을까요? 그럼 고박이 한 10? 5,000명, 10,000명은 얼마 전에 그 뉴스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네, 저도 봤어요. 10명 길거리에 10명 중에 걸어가는 여자분 중에 한 명은 종사를 하고 있는 그죠? 분이라고. 한 명이 이쁘니까 10명 중에 그래서 한 명. 강남권에서는 왜 저를 보세요? 강남권에서는 돌 던져서 맞는 여자는 다 유흥업 종사한다고 할 정도로. 근데 정말 그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저도 면접을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여자분들이 면접을 다 보러 오고 강남에서 혼자 사는 아가씨들은 뭐 백발백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남 거의. 12시 넘어가지고 추리닝 입고 다니는 것들은 그렇고 8시 넘어서 꾸미고 나온 것들 미용실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없어지. 중요한 건 그 친구들 고향이나 부모님 사는 집이 강남이 아니에요. 다 외지나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에 나와 사는 거죠. 혼자 살고 그러면서 반값 내고 이러려고 다 일합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면접을 참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면접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아니면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습니까? 면접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아가씨들 많이 있는데요. 이쁜 애가 남겠지. 물론 이쁜 친구들 기억에 남지만 좀 특별한 경우가 유명한 대학교의 법대생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이제 등록금 때문에 일을 시켜주세요. 그래 죽어 말지. 씨. 근데 이제 아침에 다른 데를 면접을 보고 이쪽 저쪽 보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 대로 물어봤죠. 면접 본 데 가게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줘봐라 이랬더니 저는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번호나 상호를 들으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다 이제 실제적인 성행위를 하는 곳, 오피스텔 이런 곳을 면접을 보고 왔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런 초짜들은 다 속아서 가는 거예요. 일단 면접을 보게 되면 업주분들이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게 일단 오게 하는 거예요. 뭐 거짓말을 해서라도 오시면은 그냥 간단한 스킨십으로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습니다로 오게 한 다음에 꼬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짚어보고 넘어갈 게 뭐냐면 나는 화가 너무나 왜냐 유명한 대학교의 법대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솔직히 그래요. 돈을 너무 쉽게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제 두 가지 분류로 그냥 크게 나누면 정말 집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집이 너무 힘들어. 등록금을 벌어야 돼. 예. 다른 일을 해도 많거든. 근데 집이 힘들면 근데 나한테 전화를 하지. 아마 내가 줄 그렇게 얘기하면 텐데. 비현실적 아마도 법대생인데. 물정을 모르시고 얘기하시는 아니 것 같은데. 과외를 하던 그래 형님. 다른 일을 해도 되는데 요즘 대학 등록금 지가 하고 싶었네.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얼마죠, 얘기 하시는 등록금이? 거예요. 한 돈 1,000만 원 하지 않나요? 돈 1,000만 원 돈 한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 공부하면서 과외 한두 개 한다고 해서 그 돈 못 만들어요. 그 친구 그래갖고 그 아까 법대생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면접을 왔을 때 제가 이런저런 했는데 솔직히 얼굴도 못 났어요. 아씨. 못 났기도 했는데 그냥 누가 봐도 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 공부를 해야 돼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너 아까 거길 갔으면 몸을 팔아야 되는 곳이고 그래도 자기는 해야 된대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안 받아주면 자기는 그 업소에 가야 되니까 제가 하는 데는 그래도 실제적인 성행위를 하는 업소는 없었거든요. 다 유사 성행위 업소였기 때문에 몸이 상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꼭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한 2시간을 넘게 얘기해서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아침부터 면접만 보러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란빵을 사가지고 지하철역에 내려준 적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정말 없어서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부모님이 아프고 병원비가 급박해서 몸을 팔거나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제 둘째로는 이제 명품을 사 입어야 되고 방값 내야 되고 핸드폰 요금 내야 되고 클럽 가야 되고 하는 애들. 네. 그렇게 두 가지 분류로 크게 나뉘면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벌어가지고 클럽 가고 그래요? 그 친구들은 쉽게 버는 거지.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힘들게 버는 건 중요하지 않아. 맞아요. 네. 걔들도 그걸 힘들게 생각 안 한번 하겠지. 빠지면 유흥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든 게, 뭐 20살에 이래갖고 23, 4까지 뭐 돈 모아갖고 가장 많이 아가씨들이 손대는 업이 홈쇼핑이에요. 이제 요즘 또 추세가 바뀌었지만 옛날엔 뭐 쇼핑몰 하면 돈 많이 버니 뭐냐, 지네가 모델하고 돈 벌어가지고 그거 해요. 망해요. 그럼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쇼핑몰은. 근데 걔네들은 뭐 자고 일 나오고 싶으면 돈 몇십만 원 후딱 벌어가는 애들인데, 그 나가가지고 쇼핑몰 하다 망하면 또 옵니다, 1년 뒤에. 그런 식이죠, 뭐. 돈은 벌기 쉽지. 사실 이 업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업주들보다 아가씨들이 돈 버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버린. 그러면 7만 원 받으면 어째 나눠요? 이제 보통 일반적인 건 5대5인데 네. 지금은 이제 아가씨들이 갑이 돼 버려서 옛날에는 저희가 면접을 보는 거예요. 저희가 갑이었고 이런 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런 업의 장점이 뭐냐면 주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뭐 나가요, 나 룸 이런 건 다 야간에 일을 해야 되니까 집도 소개해야 되고 뭐 남자친구도 소개해야 되지만, 이제 이런 방 종류는 다 주간부터 하기 때문에 아침 뭐 10시에 출근해서 회사 나간다고 그러고 퇴근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갑이었고 면접을 보고 갔는데, 지금은 업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가씨들이 거꾸로 면접을 보고 가요. 하루에 얼마 벌어요? 이 가게 시설은 어때요? 심지어는 뭐 경찰 관처리는 잘 돼 있나요?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고 가고, 지금은 아가씨들이 한 6대4, 아가씨가 6, 혹은 많게는 7대3까지도 가져가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벌이가 괜찮네요. 그럼요. 하루에 한 얼마씩 벌려나? 한 30만 원 이상은 벌겠네요. 그러니까 평균 25 일로 하면 25, 30 하루 나오면 그 정도는 버신다고 보시면 돼요. 20에서 뭐 30 사이. 쉬는 날 빼고 하면 한 달에 한 7, 800 정도? 맞습니다. 예. 한 달에? 나는 왜 이렇게 잘 맞추는 거야? 억지도 근데 아닌데. 큰 산수예요, 산수. 몸을 파는 곳을 빼고 이런 방으로만 했을 때는 800 정도면 많이 벌어가는 거예요. 많이 벌어가는 거지. 800이 왜 많이 버는 거냐면 그 아가씨들은 그만큼 출근을 하지 않아요. 네. 한 달에 있으면 20일 정도 출근하면 20일에서 25일 사면 이제 800 정도를 버는 건데, 그렇게 출근하는 아가씨는 드물어요. 그렇게 출근하는 아가씨들은 목적이 딱 있어요. 3개월은 3개월 딱 하고 그만둬요. 되게.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여기에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다른 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요. 월급 뭐 200, 150, 200 받고서 시급 어디 6천 원 가서 받고 일을 하겠어. 그래, 일 못 한다니까. 그 아가씨들 이제 뭐 어디 사이트 카페 같은 데 들어오면 룸이나 이런 유흥업 종사하는 아가씨들끼리 대화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 글을 보면 언니 나 이번 주에 얼마 벌었어가 있는데 보통 100단이란 말이에요. 이번 주에 일주일에. 그럼 뭐 나 이번 주에 350밖에 못 찍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착실하게 공부해갖고 회사 다닌 사람들은 뭐 스카이 대학교 나오면 뭐예요? 걔네들 우습죠. 그 친구들은 일주일이면 그 친구들 월급보다 더 많이 버는데. 스카이 대학이 어딘가요? 저 있어요, 저 하늘에. 서울대, 고대, 연대, SKY 이렇게 해서. 하늘에 위에 있는 학교가 위에 있는 거 스카이인가? 위에. 아까 공중에 있는 거 난 있잖아요. 스카이라 해서 갑자기 서울이란, 서울은 스카이가 아닌데. SKY. 갑자기 헷갈렸어요. SKY, 스카이. 공중에서 공중에요. 우리 저 스님은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저 4만 8만 원 벌어요. 4만 8만 원? 뭔 얘기를 해도 재미도 없고.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냥. 우리 저 양평댁은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없어요. 앞으로 많이 벌 거예요. 아, 지금 벌을 일이 없고요. 네. 사실 저도 지금 별로 딱히 벌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제가 패티시방을 하나 차리겠습니다. 법에 접촉되는 거 하면 안 돼. 어떻게든 그걸로 한번 먹고 살아봅시다. 아니, 그럼 양평댁이 출근하고? 양평댁이 거기서 매니저 해야죠.
아, 그건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거 어떻게. 우리 여자분들은, 괜찮겠는데요? 대학생들은 우리 저 방 박사님이 조달을 좀 해주시고. 나는 그 몸빵? 그 앞에서 그 빼박이 해주세요. 빼박이. 차 갖고 오는 사람들 발렛 좀 해주시고. 자, 그럼 정리됐습니다. 오늘 방 만드는 걸로 해서 손님들 좀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나 차릴 테니까요. 우리 오픈하면 앞에 두 분은 와주겠네. 아, 세 분이구나. 자,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우리나라의 방 얘기를 방 박사님과 함께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몰랐던 또 알고 싶어했던 또 그런 얘기들 많이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가 2부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든 잡쇼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채널 필요 없죠, 여기는요. 다른 어플. 딴 거 듣지 말라 이 소리지. 그죠. 딴 거 듣지 말고요. 댓글, 별점, 좋아요. 네, 이런 거 많이 해주신 분께 추첨을 해서 대딸방 데리고 갑니다. 패티시 방을 2회 사용할 수 있고 쿠폰을 제가 드립니다. 그 쿠폰은 맞는 쿠폰입니다. 자, 다음 주에 계속 뵙겠습니다. 열어